안녕하십니까. 최근 올린 유튜브에서 절대로 약점 잡히지 않는 용도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용도를 할 때 자존심 세우며 채무자 세입자 전화번호 알아대기 라는 제목으로 품격 있게 명도하는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유튜브에서 명도를 할 때 명도 대상인 채무자 세입자 등에게 절대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낙찰 받자마자 명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낙찰 후 14일 만에 매각 허가가 확정되면 그때 바로 잔금을 내고 본격적으로 명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명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먼저 채무자 등 상대방을 만나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법원 기록 등을 통하여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관문에 전화를 달라는 메모지를 붙이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경매 초기에는 먼저 상대방을 만나러 간 경우도 있고 또 초인종을 눌렀다가 사람이 없어 전화 메모지를 남기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제가 하는 요령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을 내고 본격적으로 명도를 시작한다고 하여 잔금을 내고 바로 세입자, 채무자 등을 찾아가 집을 비워달라고 명도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내는 그날 법원에 간 김에 아예 직접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 이때 제목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최고장이라고 괄호 속에 한자까지 써서 보낸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제가 경매 초기 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가 그 후에는 줄곧 이런 방법을 공식처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낙찰자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 당당하게 경매를 하는데 경매 절차상 명도 협상을 위해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거나 전화 메모를 남기고 오는 등 연락 과정에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매달린다는 느낌, 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낙찰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슨 점령군처럼 본인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미 이사갈 곳을 마련해 두은 상태에서도 더 많은 이사 비용을 받으려고 이사 기간을 길게 달라고 하여 낙찰자를 떠보는 느낌이 있었던 적도 있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람이 없어 전화 메모를 남기고 온 경우에 바로 전화가 온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러 낙찰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장기간 출타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가 안 올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계속 밤이나 낮이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뭔가 피치 못할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찾아갔다가 메모를 바로 봤으면서도 계획적으로 나를 놀랬다는 것을 알고 원활한 명도 협상을 위해 참았지만 상대방이 낙찰자를 갖고 논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 경우도 있어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경매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자괴감에 속으로 화도 나고 상대방에게는 내 자신이 무슨 벌레처럼 혐오스러운 기피 대상인가 보다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낙찰자는 사실 채무 과다로 경매로 나온 물건에 입찰함으로써 채무자의 빚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하고 채권자도 낙찰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전부이든 일부이든 빚을 받게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 조력자의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채무자 세입자는 그런 생각보다는 낙찰자는 돈이 많아 여유 있는 사람, 본인들 집을 뺏으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여 경멸하듯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리드하기 위해 일단 잔금을 내고 명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도 바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하지 않고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하여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명도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작성 시 포함될 중요한 내용과 제 경험상 가까운 동네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고 일부러 법원 우체국을 이용하는 팁에 대하여는 전에 올렸던 10회차 유튜브 명도의 공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도를 할 때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서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법원 기록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알아내지 않고 내용 증명을 보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하여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되면 자존심을 세울 것은 다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나는 여차하면 법대로 집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유리한 상태로 명도 협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상대방이 낯선 번호는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원 우체국 라벨이 붙어있는 내용 증명에 낙찰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상당수가 전화가 걸려오고 그때 상대방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자존심도 세우고 편하게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고 정해준 기간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예고한 대로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미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있으니 낙찰자 쪽에서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다시 연락이 오면 그때 협상을 시작합니다. 명도 협상 시 중요한 포인트가 이사 기간과 이사 비용인데 이때 이사 기간도 먼저 만나려고 하거나 먼저 전화를 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사갈 곳을 다 마련해 놓고도 경매를 처음 당하여 경황이 없어 이사갈 곳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2, 3개월 여유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사 비용을 안 받을 테니 더 많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미리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나도 계획이 있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상대방이 제시한 기간의 절반 내로 이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사 기간과 이사 비용에 대하여 낙찰자가 미리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협상에 임하는 등 협상과 법 집행을 병행하면서 명도를 진행하면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상대방에게 끌려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 비용을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 나 홀로 명도할 때 합리적으로 이사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도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에서 상대방에게 밀리기 시작하면 명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최대한 낙찰자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품격 있게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과 협상을 하면서 결정할 사항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면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는 현장에서 그에 맞는 가부에 관한 즉답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즉답을 주지 못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결정할 사항을 가지고 오면 낙찰자가 결정을 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연락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휴일에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만약 고민하는 사이 연락이 늦게 되어 기다리던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거꾸로 먼저 연락이 오게 되면 낙찰자의 치신 품격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내 입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신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는 상대방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낙찰자의 자존심, 품격이 훼손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명도를 진행하면서
시작은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용 증명을 통해 연락이 오게 하여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내고 협상을 하면서 중간에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하면 되므로 법 집행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낙찰자는 시종 일관 유리한 위치에서 자존심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명도를 하면서 낙찰자가 속이 상할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도 진행 과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리드하기 위해 단호하게 상대방을 대하였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협조를 잘 해주면 명도가 끝났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20-30만원 정도를 위로금 명목으로 이사비용 외에 별도로 봉투를 준비하여 건네주면서 이사를 대충 마무리한 후 어찌되었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가족끼리 한 끼 식사라도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지나가다 만나더라도 웃으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화한 마음으로 감정을 풀어주면서 명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금을 이사 비용과 별도로 받다 보니 상대방이 낙찰자를 놀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낙찰자인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경매를 하면서도 자존심도 세우고 스스로 품격도 지키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를 진행하면서 낙찰자가 자존심을 세우며 채무자,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과 품격 있게 명도하는 요령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10회차 유튜브 법원 경매 명도의 공식이 있다. 경매를 꺼리는 분들 관심 유 11회 명도가 쉬운 사건, 필요 없는 사건, 이사비용 과다 요구 시 대처 방법 12회 나홀로 명도할 때 합리적으로 이사비용 결정하는 방법 14회 명도 확인서 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핵심 정리 그리고 58회차 유튜브 명도 협상 완 결정권자와 1대1로 하라 협상 시 대화 창구 일원화의 중요성 신속한 협상 요령 정리 59회 명도 협상 2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게 하라 효율적인 명도 협상 요령 정리 88회 경매 명도 언제부터 시작하나 절대로 약점 잡히지 않는 명도 시기는 이라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혼자서 명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